네, 어제 그렇죠. 오늘 그 나스닥 시장이 네, 열리지 않아서 그 노동절인가요? 그래서 휴장을 네. 했죠. 네, 오늘 시장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럽은 어쨌든 안 좋아서요. 네. 일단 한번 우리 시장 그래도 해외 시장 한번 좀 점검하면서 우리 한국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 늘 만약이란 말이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열렸다면 약간 올랐을 것 같은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뭐 망다이면 또 입이 방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정 맞아. 그래. 미국은 이제 휴장이었고 근데 사실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내려갈 때가 출발점 자체가 가벼워 이쪽인데 출발점 자체가 유럽발 천연가스 이슈였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왔었고, 이거구나. 자꾸 헷갈리네. 근데 이제 밤새 약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좀 보여드리면, 근데 영국이 지금 그 총리가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리즈 트레스라는 외무장관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성 총리예요. 세 번째로 이제 여성 총리가 영국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분이 왜 나오자마자 보수당 쪽입니다. 보수당인데, 당선되자마자 당선 소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 깊은 지원책을 펼쳐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좀 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영국은 이제 국왕제니까 총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권한 자체가. 근데 약간 이제 부양에 대한 이슈를 좀 강력하게 보여준 건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또 하나가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만 2% 하지만 유로스탁스나 프랑스나 까크 같은 경우는 약 1% 정도였거든요.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독일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사실 9월 4일부터 가스관 잠궈버린 게 독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증시는 한 2% 정도 휘청했는데 일단 유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TTF 선물을 보거든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볼 때 보통 네 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의 추이, TTF 가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어제 최근에 이제 320유로까지 갔다가 거의 뭐 220유로까지 와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원아웃 그러니까 한 시간 단위로 바꿔봤습니다. 차트 자체를 조금 더 좁혀서 봤는데 그런데 봤는데 최근에 한 225유로까지 갔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어제 우리 장이 열릴 때 마찬가지였죠. 275유로까지 갔었어요. 팍 튀었다가 한 15% 정도, 19% 정도. 근데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아침 제가 5시 반 정도에 캡처할 때는 241유로였는데 지금 245유로 정도 합니다. 근데 크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러시아가 전기 보수를 전기 보수는 아니죠. 가스가 유출이 돼서 다시 이제 잠궜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무기한이죠. 그것 때문에 어저께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 흐름 자체는 약간 그래서 이것만 놓고 이제 뭐 다시 200 약간 뭐라고 할까 갑자기 300유로까지 안 치고 간 게 어디냐 싶은 생각 좀 해보겠고 또 하나가 그 이슈 자체가 약간 그래도 한 30유로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왔으니까 조금 좋게 보는 관점에서는 유럽 천연가스의 어떤 높은 변동성이 약간은 또 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원유 선물인데 어제 오펙 플러스 원래 감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띡 10만 배를 감산했어요. 생각보다 감산을 많이 안 한 거죠. 뭐 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루 감산 전략치를 10만 배럴 정도면은 상당히 뭐 가뭄이 콩나듯이 거의 티도 안 나는 정도인데 오히려 감산폭이 적다 보니까 감산 발표가 나올 때는 한 WTI 같은 경우가 $90까지 올라갔었어요. 탁 치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지나가면서 다시 $90를 밑으로 마감을 했는데 가장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에 큰 부담을 줬던 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극한 변동성은 조금 완화됐다 그리 볼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이것도 지금 많이 오른 거 4배 오른 겁니다. 작년 이맘때 그럼 TTF 그러니까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의 가격은 대략 100유로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4배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목요일 날 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여긴 제가 캡처를 안 했습니다만 뭐가 하나 문제냐면 첩첩산중인데 석탄 가격이 지금 최고가예요. 톤당 지금 $435입니다. 석탄 가격이. 근데 석탄 가격이 그럼 왜 최고가냐?
예, 바로 그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천연가스 공급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시 석탄 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극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조금 완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석탄 가격이 또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사실은 안심을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던 극단적인 천연가스가 다시 300유로까지 가지 않을까? 유가 90달러 이상으로 팍 치고 가지 않을까? 요거는 약간은 위에서 약간 머리를 조금 눌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허클님, 그리고 아싸라비아님, 제 옷 색깔 맞추기 내기해 주셔가지고 10,000원씩 또 옷이 되게 이쁘신데 슈퍼챗을 쏘셨네. 네. 아, 양봉은 양봉인데 흐릿한 양봉이네요. 됐고. 은봉하 선생. 복숭아 톤인데? 예, 피치톤. 네. 아, 이거 벌금으로 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리 좀 보고 옷 색깔을 좀 맞춰드렸어야 되는데. 네. 자, 어쨌건, 네, 네, 오은하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일단 유럽 쪽은 어쨌든 그런 이유로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상황이. 네. 자기다움님, 고맙습니다. 다들 좀, 틀려가지고 벌금 내시느라. 근데 대표님 거의 빨간 옷 많이 입으시지 않습니까? 네, 핑크, 빨강, 이게 아무래도 화면에 네.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게 붉은기가 드니까 양봉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요. 그렇죠. 양봉에 대한 기대감. 아까 자주빛깔 자켓을 입을까 했었는데. 자. 중국 쪽도 한번 봐야겠죠? 요즘 중국이 또 우리 영향을 좀 많이 끼치니까. 네, 어제 아마 가장 많은 정치 헤드라인은 원화 환율이었을 거예요. 원화 환율이었고, 이제 원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심각한 게 아시겠지만 어제 서창성 같은 경우에 30명 정도가 또 사망했다는 중국 보도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진도 6.5 정도인가요? 지진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지구가 아파요. 네, 되게 아픕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말이겠지만 아까 석탄 가격도 어떻게 보면 중국발 이슈가 있는 거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리튬 가격도 결정적으로 서창성 지역에 생산이 가동 중단되면서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에 이제 폭등을 가져왔는데 자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이게 상당히 첨예합니다. 바로 중국이 위안화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달러 인덱스보다도 위안화 치고 가는 게 더 부담스럽거든요. 이 위안화가 지금 6달러당 6.9 위안입니다. 어제 아까 보니까 제가 6.92 위안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다시 1달러 대 7위안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예를 돕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1대 7위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게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정도로 치고 갔었고요.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될 때 2016년대, 17년대도 거의 7위안에 육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한 거죠. 하회 궁극적으로는 군사 안보 아시겠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촉발은 군사 안보 문제입니다. 하웨이가 예를 들어 그때 이제 당시에 스파이칩 이슈도 있었고 하웨이라는 기업 자체가 쉽게 말해서 미국의 정보 안보 보안을 빼간다.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고 미중 무역 분쟁은 관세 이야기니까 관세 이야기 들으실 때는 사실 그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낼 수는 없고 중국이 대미 흑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철화한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나 일본 엔화, 그다음에 중국은 왜 자꾸 환율 조작국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중국은 통화 자체가 우리처럼 완전 개방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 개방 시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누가 달러를 한국에 확 던져버리면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일본에서 웬 사람이 와타나베 부인이 갑자기 달러를 확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환율을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외환자율법 자체가 완전 우리처럼 100% 허용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도 100%는 아니구나. 우리도 밤에는 좀 박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중국은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의도적인 위안화 약세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시장에서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가능성을 좀 점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또 미중 무역 분쟁하면 제일 먼저 얻어맞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와 IT거든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우리 약화로 간 이유는 많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약한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봉쇄예요. 예, 중국 그 상해 봉쇄도 있고 최근에는 또 서창성 봉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창성 우측에 있는 청도 봉쇄죠. 청도는 아시겠죠. 중국 지도 딱 펼쳐보면 센터입니다. 센터. 근데 이것도 좀 있고 중국이 8월 달에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부양하려고 시진핑이 지금 10월 달이죠. 세 번째 연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양하려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역 자체를 엄청 강화하면서 오히려 문제의 촉발은 부동산 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LPR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했으니까 위안화 약세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위안화 약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투자 관점에서 위안화 약세 가게 되면 우리나라 참 어렵다. 이거 일단 먼저 포인트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표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한 29%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머징이라고 말하는 뭐 남미 쪽은 뭐 거의 주고 나는 거고요. 표현하면 30% 이상의 엑스포저가 좀 있고 동남아, 중국 근처에 있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전부 다 20%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29% 정도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오히려 태국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난 8월 달 수출 지표에서 무역 적자가 거의 100억 불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대중 적자가 엄청 컸어요. 수출 쪽에서. 그럼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중국의 이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고 중국의 경기 봉쇄가 이루어지고 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 수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엄청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뭐 전기전자, 삼성이나 LG 외에도 많은 여타 업종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간간히 약간 이제 달러가 강세 꺾이는 거 지금 DXY가 대략 110 정도 갔다가 조금 멈춰 있긴 있는데 위안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게 가면 갈수록 아주 우리가 말한 본론적인 뭐 한국이 대중 수출이 어떠니까 반도체가 어려울 거야 이런 것보다 제일 기분 나쁜 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주말에 미국이 대만에다가 또 무기 팔아먹었죠. 예, 팔아먹었다는 표현이 너무 미국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게. 한 1조 5천억 정도의 무기 수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웃긴 게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직접 개입은 안 합니다. 직접 개입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자기네 임명하면 네. 임명 사상당하면은 어쨌건 안 되니까. 그건 명분이 안 서거든요.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이제 무기 지원 쪽으로 가는 그림인데 무기 지원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중국과 대만 이슈에서는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8월달, 9월달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정말 달력 찢어버리고 싶다. 찢어버리면 되지. 아니 뭐 1월 2일부터 2천억 횡령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2일 장 뜨자마자 2천억 오스템 임플란트. 모 임플란트가 2천억이나 해드셨어요. 그때부터 하더니 역대급이죠, 그게. 무엇 1년 내내 지금 악재입니다. 마침 또 태풍까지 이거 역대급 태풍인데 뭐 태풍은 지금 글쎄 뭐 피해는 없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아침에 확인할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구나. 어쨌든 간에 중국의 위안화 안 좋습니다. 네. 결론은 어제 박진희 부장도 미국 때문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하 대표도 미국을 원망을 하네. 예. 아니 근데 웬만하면은 저도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안화가 약간 그럼 오히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나쁘다는 것에도 어딘가는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관련해서 시장에서 말하는 뭐 미중 중국 히토류 관련주 그거 안 움직이거든요. 너무 개별주라서 제가 종목 이름은 U자로 시작하는 두 종목과 T자로 시작하는 한 종목 있는데 굳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 개별주들이 팍팍 움직인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할 만한데 미중 무역 이슈 있어도 사실 중국 관련 히토류 관련 회사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악재에 대한 노출도 그래서 돌고 돌아와서 결론 중국의 위안화가 약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시장의 직간접적인 암흑을 계속 투심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리시아님 그리고 별 이상님 후원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양봉 선생님이 큰일 좀 하셔야겠어요. 바깥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불기둥 속기를 원하셔가지고 오늘 느낌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봉 하 선생이라는 그 오명을 오늘 꼭 씻으시기를. 원래 어제 흑삼병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네. 사케다 3법에서 음봉 3개.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안 좋죠. 근데 요새는 반대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봉 기대합니다. 일단
이따 저녁 찐시황. 아, 참, 오늘 저녁 10시에는 우리 하창봉 대표 찐시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족분들 오늘 양봉 안 나오면은 이따 댓글 테러 좀, 저 채팅창에서 욕 좀 또 실시간으로 와 있으니까. 은봉 하 선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우리 양봉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김민수 대표도 그 얘기 하시던데 일단 우리가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을 계산하면은 이미 주가는 전저점을 내려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이게 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원화 흐름인데요. 제가 한 15년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추 20년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기 기준으로 잡아봤는데 사실 그냥 박스 4가지, 3가지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노란색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예요. 그리고 환율인데 환율인 평상시에는 사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 않을 때 환율인 게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정신은 크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항상 보게 되면 큰 폭의 변동성을 왔을 때 2008년 리만 사태 같은 경우도 환율이 거의 뭐 1,400원대까지 튀었었고요. 깜장색. 그리고 2002년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있어가지고 17년도 18년도 뭐 버벅될 때도 이때는 환율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딱 발생하고 나서부터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의 약세를 위안의 강세 쪽으로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환율이 익스포저가 크지 않았는데 최근 2년 놓고 보면 작년 한 6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3,300포인트가 여기 꼭지가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이제 3,300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략 뭐 1,000포인트 정도가 빠져 있는 건데 그때부터 어쨌든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가 나빠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쁘고 문제보다 6월부터 이제 증시가 3,300에서 찍었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놓고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익스포즈에 노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 관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만약에 2008년 이상의 절대치 뭐 1,100 지금 보면 뭐 1,400원 넘어가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또 넘어간다고 해서 뭐 그걸 어떻게 뭐 또 난리 났냐. 이미 지금 증시가 1,000포인트 빠졌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20년대 최고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환율이 여기 1,050원대에서 작년이면 1,050원대에서 지금 15% 이상 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지수가 2,400이 아니고 그네들은 거기서 다시 10% 이상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지수는 실제적으로 2,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율로 계산한 외국인의 종합 주가 지수는 이미 전저점을 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쉽게 사긴 좀 어렵고 또 일각에서 주식을 좀 사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네들의 눈에서는 저평가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2,000포인트 초반이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들 투자가도 그렇고 기관들도 투자고 빠졌을 때 사는 강도하고 우리 비싸질 때 사는 강도가 틀립니다. 빠졌을 때 사는 강도는 간간히 사고요. 이게 싸다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치 투자나 성장주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다 삽니까? 아니거든요. 싸다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싸다 생각하시는 분도 한 번에 안 사거든요. 뭐 10주 쉬었다 10주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외국인 투자가는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싸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팔지 않고 간간히 사는 정도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이것이 싸지 않고 이제 비싸지는 과정으로 뭐 우리나라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2,700원짜리까지 오게 되면 아마 공격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매수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이제 팔긴 좀 애매하고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팔기는 팔아요. 솔직히 팔긴 파는데 뭐 어제 또 장 이렇게 정강후약 갈 때 하루에 뭐 5천억을 팔아가지고 뭐 장을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환율의 강세가 외국인들 눈에서는 한국 증시가 싸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싸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매수는 생각보다 이렇게 간지럽게 사고 있다.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지금 2,700대, 근데 2,700대가 아니라 한 2,500 정도만 올라가도 5, 600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게 매도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똑같은 좀 오르면 좀
이게 좀 차익 실현이 됐든 뭐가 이제 됐든 기관 애들, 우리 기관님들, 외국인들은 약간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이크브라 그래가지고 적립식 펀드 여러분들 불입할 때 혹시 해보셨죠? 이렇게 장이 빠져갖고 쌓여 있을 때는 그냥 10주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평단이 올라가고 이제 시세가 붙을 때는 사는 속도를 빨리 해요. 네. 그게 이제 피라미드 매수인데 보통 외국인들은 그런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에 대한 강도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우리가 좀 섹터로 좀 들어가 보면은 네. 지금 카메라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사실 주식은 지금 바로 안 움직이는데요. 저희 안 움직일 뿐 트렌드는 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할 때 이제 내일 7일이니까 내일이군요. 아이폰 14도 이제 공개가 되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애플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언제 나온다 말도 없고 지금 애플이 보면 최근 7, 8년 동안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5년도 출시 목표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미국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비전이라는 데서 소비자 구매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애플카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바로 테슬라 제끼고 3위까지 치고 간 겁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 차는 지금 소비자 구매 선호도에서는 순위 밖에 있네요. 아, 순위 여기 5위까지 밖에 있는 거지 그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 있어. 아, 그거 더 기분 나쁜데? 이찐이 한 6, 7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침부터 이찐 이상? 네, 기분 나쁘지만 도요타가 1위, 혼다가 32%, 그다음에 애플카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플이 테슬라 제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오지도 않은 차인데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해요. 테슬라 구매자, 지금 현재 테슬라를 타고 있는 테슬라를 살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한테 서베이를 해봤더니 50% 이상이 애플카 오면 나 애플카 갈 거야.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그렇죠. 사람들의 충성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절반이 넘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 아직 애플카 어떤 제품인지 모른다? 그냥 출시가 안 됐으니까 모른다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애플카가 뭔데?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지만 봤던 이 마우스처럼 생긴 거군가? 뭐 그 정도는 못 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준비했냐면 지금 LG노텍이 한 2주 전에 테슬라 쪽으로 차량용 1조 원 규모의 조회 공시가 있었죠. 1조 5천억 규모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 납품 관련해서 그는 보통 조회 공시가 9월 26일 이전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애플 그 아이폰 이야기보다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이야기인데 이 자료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거의 지금 22년에서 앞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더블로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CAGR을 좀 높게 잡으니까 우리가 뭐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은 전기차 보급의 생산 속도가 거의 궤적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미국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라이다보다는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방식의 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카도 그렇게 나올 확률도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 현대나 이런 대부분 기업들은 자율주행은 눈 자체를 라이다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카메라 모듈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플카도 카메라 모듈로 갈지 아니면 라이다 방식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스타트업 중에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여전히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같은 경우가 뭐 많이 주가가 사실 그렇게 지겹게 안 가지만은 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 나중에 또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핵심을 두고 있는 뭐 개별주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좀 올랐다 빠진 종목이 MC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MC넥스, 자화전자 이런 주요 우리 차량용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LG노텍과 삼성전기 근데 LG노텍이 먼저 좀 치고 갈 것 같은데 LG노텍의 주가가 저도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맨날 갈 것 같다 안 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36만 원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아마 충분히 중소형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늘 저는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